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파드마 대교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찬 방글라데시의 총리는 이 대교가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교통허브가 될 것이라 자부했는데요. 4조를 투자해 만들어낸 방글라데시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게도 미래였는데요. 이 대교는 중국 기업이 이제껏 해외에서 수주한 대교 중 가장 큰 대교였는데, 이런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다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중국 건설사의 편견을 바꾸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파드마 대교를 기점으로 세계가 중국을 다시 보는가 했는데, 이게 웬걸? 다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을 외면하고 한국에게 대교의 운영권을 몰아주고, 심지어 방글라데시 최초의 하이패스 설비도 한국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이패스 경쟁 때는 중국 업체도 있었는데 다리를 씌워준 중국 말고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충격적인 선택이었죠. 방글라데시는 왜 구근이 달린 사업을 멋지게 성공해준 중국을 외면하고 오로지 한국만 찾고 있는 걸까요? 한국 영토의 1.5배 크기지만 인구는 한국보다 3배 이상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나라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인구가 몰려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 1인당 GDP가 약 1600달러인 급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방글라데시는 자신들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폭풍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1분기 방글라데시의 GDP 성장률은 무려 8.3%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경제였죠. 당연히 이런 시장에는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커질 시장을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사명도 있지만 이런 나라만큼 일거리가 쏟아지는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도로는 물론 철도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도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우리 한국도 절실히 느껴봤죠. 이대로라면 가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글라데시는 성장을 시작하며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요. 2014년에는 방글라데시의 미래가 걸린 파드마 대교 건설 수주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드마 대교의 사업비는 무려 4조 원 규모로 한 해 예산이 80조인 방글라데시에게 초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위기가 찾아왔죠. 방글라데시 고위 간부들의 부패로 월드뱅크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12억 달러가 취소되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방글라데시에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중국은 월드뱅크에서 지원받기로 한 12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30억 달러를 방글라데시에게 제공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4조 2천억 원인데 30억 달러는 약 3조 3천억 원. 이걸 받은 이상 방글라데시는 중국을 외면할 수가 없었는데요. 1년 후 세계은행에서 다시 지원을 재개받았지만 이미 시공은 중국 기업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감리만큼은 중국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중국의 만행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전에도 초저가를 내세우며 많은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따내고 난 후 태도가 싹 달라졌죠. 심심하면 공사 중단을 선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비매너적인 행동.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 건설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아마 월드뱅크의 지원이 그대로 들어왔었다면 시공도 중국에게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클수록 시공 감리는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보아온 중국의 실력으로 감당이 안 될 것이 분명했죠. 원래 이런 고난도의 감리 사업은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실력이 확실한 만큼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돈이냐 실력이냐 고민을 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앞에 가격도 딱, 실력도 딱딱인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었죠.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외로 수많은 수주를 완수해왔고 세계가 놀랄만한 결과물도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해왔지만 이제는 감리 자리까지 넘볼 만큼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꾸려서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파드마 대교의 건설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파드마 강이 정말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설의 악조건만 갖춘 특수한 환경이었죠. 강 폭만 하더라도 6km가 넘었고 하루에는 10k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들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델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집안이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00m 이상을 파내도 안반 지역이 없어 다리를 지지해줄 수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우기에는
급변하는 수위, 강임에도 바다와 비슷한 물살. 사실 이런 악정권 때문에 지금까지 파드마 강을 잇는 교량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인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몬순 기간에는 안 그래도 빠른 유속이 더 빨라져서 침몰 사고도 발생해 인명피해로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많은 이들이 파드마 강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렇기에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는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목숨이 달린 국민염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파드마 강에 교량을 튼튼하게 박아넣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은 교량 파일이 들어갈 부분과 비슷한 조건의 지지를 찾아서 150m 깊이의 시험 파일을 시공해봤습니다. 모래와 점토질로 이루어진 극한의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파일 하단부에 디귿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그라우팅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되니 놀랍게도 그 약한 집안에서도 단단하게 버텨주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짓기로 유명한 한국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이런 안전한 방식을 생각해내는 것을 보고 현지 관료들은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시작한 교량 기초 작업이 2020년 4월에 들어서야 완성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완성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때 정말 전 세계가 멈추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사 현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죠. 내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른 변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덕분에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수천 명의 환자가 나오던 중에도 감리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방글라데시가 한국을 무한 신뢰하게 된 포인트는 중국 시공사를 이끌고 이만큼 퀄리티 높고 빠른 작업을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곧 투주로 이어졌습니다. 교량을 포함한 전체 20km 구간의 관리와 운영을 한국 업체가 맡게 되었고 파드마 대교의 앞뒤를 연결하는 M8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도 한국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와 카드식 통행로를 만들고 하이패스 기계 역시 국내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운영을 맡은 한국 업체가 방글라데시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는 방글라데시에서 더 큰 호감을 사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성들을 수납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파드마 대교 영업소에서는 14명의 여성 수납원이 근무 중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채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방글라데시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더 없었습니다. 요금 수납 업무조차 남성들의 자리였는데 여기에 여성들이 설 기회를 준 것이죠. 앞으로 지어질 영업소에서도 꾸준히 여성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공사 실력은 물론 한국의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쌓여버렸습니다. 중국의 공사비 대부분을 지원했지만 결국 방글라데시도 한국의 모델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무한 신뢰를 얻어 더 많은 수주를 따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